오늘도 지푸라기 연구소에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8살, 6살 남매를 둔 40대 초반 워킹맘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어정쩡한 20, 30대를 거쳐 지금 너무나도 빡센 40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공부와 학원 강사 일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세월만 보냈습니다. 아깝게 몇 번 시험에 떨어지다 보니 공부를 놓지도 못하고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4대 보험 받는 일은 할 수 없겠다 싶어서 29살에 직업학교에 가서 1년 만에 자격증을 5개 따고 30살에 금융 설계 관련 일로 운 좋게 취업했습니다. 2년 정도 일하다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일을 할 기회가 있는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새 회사에서 가자마자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설계실에서 남자 직원들이 담배 피우면서 일하고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던 때라 새 회사에 눈치가 보여 더 있을 수가 없었고 애 낳고 다시 복귀하겠다 생각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애를 낳고 보니 애가 너무 예뻐서 2년 지나 둘째를 또 낳고 키우고 그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애 엄청 귀엽죠. 음, 근데 이런 시절이 아직도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막 건물 안에서 담배 피고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는 데도 아직도 있을 거예요. 어. 진짜 많을 거예요. 진짜 열악한 데는. 요즘에 이제 법이 빡세져 갖고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그래도 있는 것 같더라고. 예, 아이 그 꽤 많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하면 나중에 심시 한번 쳐보세요. 1980년대, 1970년대 뭐 대한민국, 서울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저 예전에 한번 쳐서 봤었거든요. 왜 그때 내가 80년대는 내가 어린이랑 아기 때고 70년대는 태어나지도 않았었으니까 그때는 약한 자는 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럼 이제 40년 지난 건데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 얘기 좀 담배 얘기해서 그런데 네.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 박사님이 생각이 떠오르는 게 옛날 때 고속버스에 잿돈 있지 않았나? 어?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고속버스.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내가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은 그래 생각해보니까 고속버스는 좀 장거리라서 0.1% 이해가 되기라도 하는데 그 1970년대 서울인가? 그거 봤는데 일반 버스 있죠. 거기서 아저씨가 이렇게 그윽하게 안에서 담배를 피면서 가시는 거예요. 맞아 그런 시절이 근데 있었어. 더 황당하게 그 앞에 아주머니가 아이 그냥 끄세요 이걸 안 하고 아이 이러고만 있어요 진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되게 우리는 빨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발달한 거예요. 앞으로도 더 발달해야 되고. 다시 돌아가면은 이거 추억 돋았네 갑자기 그쵸? 그런데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는 애들 키우기가 쉽지 않고 사실 그다지 절약하면서 살지 않은 것도 사실인지라 큰아이가 6세가 될 때는 매달 거의 마이너스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2019년도 8월에 제 나이 39살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취업 사이트를 뒤져서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100통 정도 보내니 4군데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4년의 공백이 있는지라 원하던 설계 쪽은 아예 면접도 보자고 하는 것도 없었고 경림이 사무직 쪽으로 4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중 3군데 면접을 보고 집에 가서 가장 가까운 지금의 회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격리 업무는 해본 적도 없고 워드나 엑셀 자격증은 있었지만 10년도 전에 취득한 걸 이미 기억은 까마득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뽑아주신 사장님이 경력은 없지만 저의 인상과 태도가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모르는 건 배우면서 일하면 된다고 제게 취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사는 저 빼고 남자 10명 남짓 직원이 있는 회사인데 그전에 아가씨 2명이 6개월도 못 채우고 퇴사한 회사였습니다. 알고 보니 업무가 경력에 전혀 도움을 못 주는 일인데다가 사장님의 까다로움을 못 견디고 퇴사한 경우였습니다. 분명히 면접 볼 때는 격리 업무라고 했으나 실제 제가 맡은 업무도 격리 회계 업무가 아닌 회사에서 진행하는 정부 지원 사업 사무 보조 업무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려고 했던 회계 업무도 제대로 못 배우고 다른 직원들 보조만 업무만 하고 짜잘하고 귀찮은 일들만 다 제게로 옵니다. 하루 종일 바쁘긴 한데 뭔가 혼자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없고 이 회사 나가면 아무 쓸모도 없는 일들만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전화, 메일 업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장님이 너무 까칠하셔서 조금만 실수해도 왜 멍청하게 일하느냐 식의 인신공격성의 말을 하십니다. 이 새끼들 왜 그러는 거지 도대체? 진짜 미친놈들 같아 이런 거 보면은. 처음에는 일을 못하니 저런 말을 듣지 좀 더 열심히 하자 생각하고 참고 일했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일주일에 몇 번씩 불려가서 꾸지람을 듣습니다.
듣다가 보면 그냥 다른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저한테 푸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는 사장님 얼굴만 봐도 가슴이 뛰고 그 앞에 서면 긴장해서 말실수도 더 하게 되고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일하는데 차라리 권고사직을 시키지 자르지도 않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다른 직원들에게 한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직원 말로는 저 성격을 견디고 일할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는 정말 지칩니다. 그래도 당장 돈이 급하고 다른 데 이직할 만한 곳이 없으니 참고 매일 아침 꾸역꾸역 회사를 가는데 정말 이곳이 지옥인가 싶습니다. 그 전에 어디에서도 이 정도로 누구한테 혼나며 일해본 적이 없는데 자존감도 떨어지고 힘들어서 밤마다 애들 재우고 맥주 마시고 한탄하고 자고 일어나서 또 회사를 가고 이렇게 2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체인지 그라운드의 고신세 사연을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사 준비하신다는 남자분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나도 벗어나려면 뭔가 다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자격증들을 고민했는데 저 역시 감정평가사에 관심이 가서 5월부터 동영상 강의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밤에는 일하고 와서 애들 케어하고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습관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앉아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1년 만에 자격증을 취득할 거란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2년 안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 지긋지긋한 회사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도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싶고 이왕이면 하면서 연봉도 오를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메일을 쓰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나면 나약해지는 저에게 동기부여도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두 분의 응원과 따끔한 충고가 듣고 싶어서이기도 합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성공 사연으로 다시 메일을 적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영상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제 벌써 이렇게 딱 데이터 입력하니까 딱 봐도 훌륭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못 선택한 것도 있었고 전략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었죠.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이거 정확한 거는 한 줄밖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공무원 공부와 학원 강사 일을 병행해서 예를 들면은 충분히 투입했으면은 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내가 돈도 벌어야 될 것 같고 공부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다가 이도저도 안 된 케이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메타인지 본인에 대한 메타인지가 좀 낮았다. 근데 진짜 돈이 필요했으셨나? 네. 이게 그래서 모르니까 그거는. 그렇게 쭉 갔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자기가 메타인지도 높아요. 마이너스 통장이 되었지만 자기가 절약하면서 살지도 않았다. 사실 그 본인도 인정도 하니까 왜냐면은 인정을 해야 내가 바뀔 가능성이 그렇지.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벌써 거기서 절약하면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아니도 똔똔 통장까지는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그 39살에 이제 직장을 구하기에 취업 사이트에 100통을 넣었는데 29살. 39살. 그거는 첫 그 번째 나중에, 취업이고 나중에. 오케이. 29살에 직장을 구하기에 100통의 이력서를 넣어서 네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대단한 거죠, 진짜. 난 하나 왔는데 거기 들어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취업하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 좋은 직장이 엄청 많지 않아서 그렇지 취업은 무조건 할 수는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특히 젊다면은 취업 확률은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할게요. 현실을. 취업은 되지만 좋은 직장은 많지는 않아요. 이분도 결국엔 들어갔는데 사장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뭐 이분 말에 따르면 또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겠지만 이분이 거짓말 안 했을 것 같아. 나는 거짓말 안 했을 것 같아. 믿음이 있어 이분한테.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 주변에도 중소기업 사장이 너무 많고 근데 이게 또 정보의 미스매치도 있어요. 왜냐면 중소기업도 우리 같이 좋은 중소기업도 있고 진짜 우리 회사는 진짜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연 보면서 이게 솔직히 이 사연 보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진짜 우리 회사가 직원 규모가 지금 우리가 한 15에서 20명 정도 규모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150에서 200명 규모였으면 내가 진짜 이분한테 한번 면접 보자 그랬을 텐데. 똑같은 생각이 나. 똑같은 생각이. 내가 이분한테 면접 보자 그럴 텐데 그랬는데 우리가 당장 우리도 한 명 한 명을 되게 신중하게 뽑고 있고 우리가 뭐 회사가 지금 재정적으로 여력이 막 엄청 막 뭐라 그럴까 남아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오퍼를 못 넣는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저랑 고 작가님이 그래도 뭐 직원도 많이 뽑아봤고 4, 5년째 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애티튜드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태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사장도 바보는 아니에요.
왜냐면 딱 봐도 이 태도가 엄청난데? 그래서 뽑은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없음에도 이분은 불구하고. 좋은 환경 만나면 제가 꼽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어. 뭐 약간 이제 막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 유사하게 비슷한 케이스가 우리 팀장님이 아닌가 김주현 생각이 팀장. 팀장님도 셋에 되게 이런 마인드나 애티튜드나 능력도 있고 뭐 있었지만 잘 맞지 않는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랑 만나고 나서 되게 만개를 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처음부터 회사가 처음에 되게 쉽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본인이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자기 안에서 해냈던 사람이거든요. 뭐 하면서 쭉쭉쭉 우리 회사 내에서는 되게 승승장구한 케이스니까 애 셋, 아들 셋 놓고 하면서 이분도 좋은 곳 가시고 딱 이게 궁합이 맞는 곳 가시면 꼽힐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재밌게 여담으로 김주현 팀장님 얘기해드리면은 이 팀장님이 편집하나? 근데 저랑 팀장님이랑 되게 친해요. 그러니까 동갑이에요, 동갑이지, 동갑. 동갑이라서 약간 베스트 프렌즈 느낌이에요, 우리 둘은요. 근데 이제 또 아는 거, 이제 업무 관련해서 아는 거랑 이제 뭐랄까, 회사에서 위치가 있으니까 김주현 팀장님은 딸 같지는 않고 되게 여동생 같아요. 되게 이렇게 해맑고 귀여워요. 근데 진짜 근데 팀장님 얘기 듣고 나는 진짜 진짜 대단한 여자구나. 진짜 크게 될 여자였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경단 열어서 아무도 안 뽑아주고 진짜 막 이렇게 아무도 안 알아봐주고 이렇게 역경이 있을 때도 긍정을 내가 볼 때 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누가 날 언제 불러주지? 나는 어디 가서 CEO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냉정하게 뭐 능력은 안 됐어요. 지금 이제 올라오고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난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그렇게 암흑에 있으면서도 최악의 상황이 있으면서도 되게 긍정을 잃지 않았다는 걸 보면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탱킹력 최고지. 그다음에 저한테 엄청 많이 혼나요. 엄청 많이 혼나는데 왜냐면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알아요. 그다음에 본인이 모르는 것도 알고. 근데 엄청 진짜 해맑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혼났다고 주눅이 드는 적이 단 1초도 없어요. 진짜 아직도 못 봤어. 4년, 3년 같이 일했는데 왜냐면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저는 진짜 3, 4년 일하면서 뭔가 감정이 복받쳐 갖고 뭐 이 새끼들 너네 죽고 싶어 이런 말 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딱 팩트 중심으로만 말하기 때문에 더 무서워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그냥 내가 이 사람처럼 막 감정이 막 솟구쳐서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런 말 하면은 이런 말 하면은 솔직히 되게 그냥 저 같으면은 무시하면 되거든요. 근데 팩트는 여러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랑 고 작가님은 진짜 팩트 중심으로 결과론 중심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 버티기가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은 우리 회사들은 옛날에 코로나 터지기부터 재택근무였잖아요. 이거 블라인드로 이런 거 얘기해 보면은 맨날 그 회사에서 힘든 점, 개인의 무능 막 이런 게 나와요. 왜냐면 까질 않으니까. 왜냐면 다른 중소기업 있을 때는 뭐만 하면 이렇게 사족 같고 막 불필요한 거 같고 막 트집 잡고 그랬는데 우리 회사는 그런 얘기를 뭐 만날 기회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런 적 있어요. 이거 좀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숨어 있는 얘기들 몇 개 해드리면 우리 윤 PD님 있잖아요. 제가 충이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뭐뭐뭐 하다가 너는 바보냐? 제가 그랬어요. 너는 바보냐? 그러니까 갑자기 윤 PD한테 전화가 왔어요. 백사님,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는 바보냐?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면은 기운이 빠진대요. 희한하네? 그거보다 더 심한 말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왜냐면은, 그때 윤 PD가 왜 그런 전화를 했냐면은, 어떤 저랑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죽어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논쟁을 하니까 제가 논쟁으로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기고 싶은데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밀리기 시작했어. 그 타이밍에 너는 바보냐는 제가 말한 거예요. 네? 너는 바보냐라는 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줄 내려왔다고 잡은 거예요. 요 꼬투리로 이 논쟁에서 벗어나야겠다. 네? 그래서 저한테 전화까지 한 거예요. 왜냐면은 뭐 고약가님도 알고 윤충이도 알고 우리 직원들 잘 아는데 충이랑 저는 진짜 허물이 없어요. 장난도 많이 치고. 예? 오히려 충이가 저한테 이상한 소리 할 때가 더 많아요, 사실요. 예? 진짜 내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소리들.
나를 더 많이 괴롭혀요. 진짜 제가 충이를 괴롭히는 것보다 충이가 저를 괴롭히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차분히, 이제 너는 바보냐는 말에도 이거는 차분히 설명해줘. 너가 나한테 전화한 이유는 진짜 감정적으로, 너는 원래, 너도 이런 농담을 좋아하는 애고, 감정적으로 나한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이 논쟁에서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요 꼬투리로 벗어나야겠다고 한 거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맞냐, 안 맞냐?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어. 그래, 미안하다. 그거 한마디 하면 돼요. 근데, 솔직히 내가 막 거기서 쌍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야, 내가 바보냐? 얘 대하다 보면은, 그러면 내가 날 비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그러니까 뭐랄까, 그 뭔가를, 논쟁을 슬랙에서 한 거 예, 아니었어? 예, 예. 그러니까 다 보이는 데서 한 공개된 거예요, 슬랙에서 심지어요. 다 보이는 데서 한 거예요. 카톡인가 슬랙에서 한 건가, 아무튼. 그러니까, 진짜로 그거예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윤충이 얘기도 보고 김 팀장님 얘기도 보면은 이분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이 회사를 안 그만둔다고 생각했을 때예요. 안 그만둔다고 했을 때 쓸모없는 욕은 그냥 개무시하면 돼요. 그것도 할 줄도 알아야 돼, 솔직히. 왜냐면은 그게 내 귀까지는 들어올 수도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내 마음까지는 죽어도 안 들어오게 할 방법이 있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요. 제가 못나서 제가 못나서 제가 표현 방법이 서툴러서 나는 문제가 없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은 그러려니 진짜 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네? 왜냐면은 김지현 팀장님은 이렇게 뭐랄까 팩트 갖고 까여도 내가 발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충이는 평소에 저랑 허물 없이 막 농담도 하고 얘도 저한테 농담도 던지고 반격도 하고 그러는 애예요. 근데 아까 말도 안 되게 그 너는 바보냐? 이런 거 했다고 그 진짜 중요한 문제를 그걸로 넘어가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도 만약에 그거예요. 이분이 진짜 일하는 문제가 없으면은 그런 거 갖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내 인생에서. 진짜로. 근데 만약에 내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걸 거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은. 왜냐면은 어쨌든 이 중소기업 사장은 나빠요. 나빠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보호받는다는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준 상황이 아닌 데서 그런 데서 내가 이렇게 내가 뭐랄까 활용할 수 있고 내가 나한테 유용하니까 그다음에 얘가 못 그만두는 거 아니까 이 세상은 무슨 습관이 든 것 예, 같아 이런 게. 못 그만두는 거 아니까 그거를 약점 잡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아까 윤충이 얘기로 반대로 돌아가면 아까 그거예요. 저는 우리 충이가 맨날 우리 충이가 요즘에 이제 그 월급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 만족해요 본인도. 근데 얘가 진짜 우리 회사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이 정도 보상을 이 정도 일을 해서 어디 가서 받을 수 있을까? 그게 맨날 걱정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에서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 회사도 얘가 필요하고 이만큼 대우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 잘 될 수 있어. 윈윈의 기회가 왔어 회사가. 근데 다른 회사는 충이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걸 쳐줄 때가 내가 볼 때 잘 없을 것 같아요. 자리 아니냐 없어. 예, 그러니까 요번에 승부를 봐야 돼, 내가 볼 때. 그래서 그거를 되게 깊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충이랑 뭐 할 때, 우리 충이가 그래도, 그러니까 진짜 뭐, 글쓰기에, 이런 뭐랄까, 그러니까 논리적 격돌, 이런 거에서 우리 충이가 짱이지. 내가 충이랑 무슨 얘기도 했었냐면 옛날에, 우리 충이가 커맨더지, 야전사령관이지. 내가 나중에 너 편집장 되면은, 야전사령관 하나 맞춰주겠다.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막 좋아해요. 우리 이런 사이예요. 근데 갑자기 논쟁에서 지니까 박사님 내가 거기서 막 미친 새끼 막 이런 얘기했으면 내가 좀 그래 미안하다 충이야 내가 그랬을 거야. 근데 내가 진짜 거짓말 없이 넌 바보니? 내가 그랬어요. 얘는 이거에 무너질 애는 아니. 얘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태생이 키워 출신이에요. 키보드 워리어한테 여러분 바보라 그러면은 키보드 워리어 입장에서 오타 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보통 키워드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유선이나 예를 들면은 뭐 순이한테 뭐 너는 바보니 이런 말 일절 쓰지 않아요. 왜냐면 걔네는 키워가 아니에요. 걔네는 그런 말 받으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충이한테만 써요. 예? 충이한테만. 왜냐면은 충이는 충분히 저랑 그런 사이예요. 그 다음에 벌써 그때도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다 인정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벌써 솔직히 이겨내고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사람 이런 인신공격 받으면은 뭔가 진짜 우울증 걸려서 어? 벌써 그만뒀을 거고 애초에 보통 사람은 이렇게 100통 넣어서 네 군데 전화 와서 자기가 원래 원하던 직종이 있었는데 그걸 바꿔서 갈 수는 없어요. 보통 사람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본인이 잘 이겨내고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최악을 극복하는 힘에서 답이 좀 나오잖아요. 이게 누적이 됐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맞아. 네? 만성적 예, 그 스트레스는 만성적 스트레스가 트라우마가 될 수 돼서 있기 때문에. 원래 이길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게 누적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또 아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옵션이 뭐냐면은 안 그만두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내가 무시할 건가 안 무시할 건가. 내가 진짜 인내의 창을 키워서 버텨낼 건가. 이걸 따져보는 건데 이제 그럼 두 번째 옵션은 저는 제가 볼 때 이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그랬잖아요. 본인이 어 저기서는 회계 업무를 못 배웠다. 보조일만 했다. 정부 사업 보조만 했다. 일단은 당장은 솔직히 대기업 가긴 힘든데 또 이직하면 또 중소기업이잖아요. 보통의 중소기업은 거의 대부분이 잡일이에요. 왜냐면은 이 일을 따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따는 게 전부예요. 사실 중소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능력입니다. 충이가 뭘 잘하면 네. 하냐면요. 뭐 당연히 일반적으로 뭐 편집이나 뭐 글쓰기나 뭐 잘하지만 회사 내에 있으면 회사 내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그 잡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다 주도적으로. 효율화시켜요. 효율화시켜서 그 효율화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회사의 생산성이 올라가요. 근데 뭐다? 충이는 그런 거 시키려고 뽑은 애가 아니고 그렇지. 글쟁이 냉정하게 키워여서 뽑은 거예요. 걔 주 업무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같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비효율적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팀장님을 얘기해가지고 딱 해서 자기가 원래 이제 이런 걸 잘 만들더라고 예상외로. 해서 되게 효율화시키고 해서 그런 거 자체가 알고 보면 이 회사에 되게 큰 거예요. 큰 거거든요. 왜냐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솔직히 어떤 기업이든 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주도적으로 우리 회사의 맥락에 맞게끔 이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는 회사에도 인정받을 확률이 높지만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조언을 하나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사셔서 그런데 자격증을 딴다고 뭔가 보장이 되지가 않아요. 자격이랑 면허랑 달라요. 예를 들어 택시 면허를 따면 내가 택시를 무조건 몰 수가 있거든요. 나만 몰 수 있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자격증을 따면 뭐가 될 거다 그러는데 일단 뭐 감정평가사 같은 거는 이제 자격증 따면 확실히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따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그때 그거 보고 꽂혔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조금 더 알아보고 괜찮으면 계속 하시는 건 좋은데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다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시간이 1년, 2년 들어갈 건데 조금 더 알아보시고 그리고 나는 좀 이게 궁금한 게 정부 지원 사업 사무 보조 업무를 하면서 정부 지원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서류를 구비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사업을 따낼 수 있는지 이거는 되게 중소기업한테 큰 비즈니스인데. 네, 이거는 되게 큰 비즈니스예요. 지금 예를 들면은 네. 여러분 유동성이 넘쳐나거든요 시장에 추경이 풀리면서 그러는 건데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부가 3조를 푼대. 그럼 그거 다 어디 갈 것 같아요? 보통 다 기업한테 일단 중소기업한테 이렇게 뭐뭐뭐뭐뭐 서류 내면은 대출 무이자로 해준다. 이게 추경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인들은 추경을 푸는 게 뭔지도 몰라. 이렇게 재난지원금 이런 거 빼고는 그렇죠? 근데 일단 기업을 하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 뭐 VC들한테도 많이 지금 풀렸고,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구색을 갖추면 정부 지원이나 정부 돈을 받을 기회가 많아요. 그게 많은 기업에 엄청나게 큰 일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런 일을 해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정부는 규제 집단이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나는 잘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뭔가 잘못해갖고 다른 업체에서 나까지 규제를 적용받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또 대응하는 게 회사에서 엄청나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그런 걸 오래 하셨으면은 일단은 그거 자체가 엄청난 이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 나가면 아무 쓸모는 없는 일만 전혀 쓸모없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어차피 이걸 할 때 내가 A라는 업무를 하지만 A라는 업무를 하면서 A를 포괄하고 있는 그 알파 그 큰 규모를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어느 중소기업가나 되게 큰 쓸모가 있는 그런 일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워낙 태도가 좋으시기 때문에 음. 저는 딱 우리 김주현 팀장님이랑 충이 사례 합친 거가 음. 이분한테 완벽한 솔루션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워낙 그 팀장님처럼 계속 이분도 원래 좀 제가 볼 때 긍정적인 것 같은데 더 좀 긍정적인 마음을, 왜냐면 그게 얘를 좀 내성적이고 염세적인 사람은 하라 그래도 안 돼. 근데 이분은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분이야, 내가 볼 때. 그래서 팀장님 맥락을 따라가면서 그다음에 팩트 중심으로 틀린 거는 배울 생각을 하면서, 왜냐면 팀장님 내가 볼 때 뭐가 돼도 돼. 나는 올림픽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맨날 팀장님이랑 둘이서 친구 같으니까 하는 게 있어. 우리가 15명밖에 안 되는 회사지만 팀장님 나중에 올림픽 해야 된다. 언젠가 우리 살 동안 올림픽 다시 유치하면은 그 총괄 기획 우리 회사가 따야 된다. 그거에 총 감독이 김주현이 돼야 된다. 우리 팀장은 그러면 보통 그러면은 이런 사연의 맥락이면은 우리 중소기업 사장은, 우리 뭐 의장 회장은 맨날 허황된 소리만 합니다. 이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 팀장님은 이거 사연 보내면 뭐라고 보내는지 알아요? 저는 올림픽을 유치할 겁니다. 어디 가서도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나랑 너무 궁합이 잘 맞아. 그래서 우리 팀장님 마음을, 매티튜드를 배우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우리 충이. 아까 우리 충이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우리 충이는 뼛속까지 키보드 워리어예요. 그냥 전사. 그래서 야전사령관이라 그래서 옛날에 또 그 얘기할 때는 삐리 자기 야전사령관 될 거다. 이 글판에, 그 다음에 일반 이런 그때는 이제 편집장까지는 몰랐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SNS 베이스로 글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충이도 커뮤니티 출신이고, 이런 뭐라 그럴까 10초, 20초 만에 탄생하는 글들, 뭐 1분 만에 탄생하는 글들, 막 이런 진짜 막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막 1초 만에 바뀌는 그런 글판에 내가 짱을 먹을 거다 라고 능력이 있는 애를 우리가 뽑은 건데, 들어보니까 충이가 이것저것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충이도 어디까지 충분히 우리 회사에서 크게 될 거고, 저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은 일단은 뭐 지금도 전 직장보다 연봉을 적게 받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고,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저는 뭐 고약가님이랑 저랑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왜냐면 뭐 우리는 더 주고 싶죠. 항상 직원들한테 더 주고 싶죠. 근데 우리 사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없는데 주면 회사 부도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있으면 어떻게든 더 줄 건데, 우리 직원들은 이제 레퍼런스를 다 이전 직장이라고 뒀을 때 그거보다는 2, 3년 지나면은 엄청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진짜. 지금도 많이 받고 있는데 더 많이 받을 거고, 잘하는 친구들. 충이는 이제 충이 위치에서 잘하면은 관련 직종으로 돈 버는 이런 그런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기업 끼고도 평균보다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저는 그거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왜냐면 여기는 일단 대기업이라는 게 출판사 정도밖에 없는데, 일단은 그거보다는 무조건 더 많이 받지 않을까요? 솔직히 아무리 봐도 출판사들이 워낙 뭐 박봉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진짜로 저는 이분이 왜 잘 될지 아까 되게 구체적으로 좀 잘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니까 충이랑 팀장님 사례만 봐도 그냥 거의 99% 적용이 돼요. 이분 사연에. 왜냐면은 충이는 심지어 여러분 전공 뭔지 아세요? 재료공학과예요. 공돌이 뼛속까지 공돌이에서 키워에서 여기 편집장으로 이렇게 오는 거 완전 계속 막 지그재그로 막. 왜냐면 여러분 키워는 또 막 글을, 편집장은 뭐냐면 여러분 또 글을 엄밀하게 봐야 돼요. 충이가 또 하니까 그것도 잘하더라고요. 나는 키보드 워리어만에서 되게 빨리 쓰는 글, 이렇게 뭐랄까 톡톡 튀는 글, 개드립 이런 거를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어우, 엄밀하고 윤문도 잘하고 특출나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이분도 그런 걸 우리가 말해주는 실사례, 막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실사례로 말해서 좀 제가 편했어요. 아, 실제로 여기 사연 보낸 회사에서는 그렇게 나랑 맥락이 좀 비슷한 사람들이 크고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실히 뭐랄까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이 사연이 뭐 저는 안 틀릴 것 같거든요. 이 사연이 100% 맞다면은 뭐가 돼도 잘 될 뿐이다. 그냥 뭔가 이렇게 좀 메타인지를 높이면서 자기 정비하면서 이제 트랙 만들면서, 만약에 남을 거면은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따져보시고, 그다음에 옮길 거면은 내가 볼 때 이제 내가 뭘 잘하는지 따져보시고, 내가 볼 때 또 100통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은근히 이게, 왜냐면은 사람은 한번 하던 일에 편향이 생기게 돼 있어요. 딴 거를 쉽게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편향이 생기기 때문에. 뭐 매몰 비용의 오류도 있고, 그다음에 바뀌는 거 자체가 그냥 손실회피 편향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미 대단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을 다시 한번 먹으면은 또 이직을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그 하다 보면 또 더 좋은 직장을 찾을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너무 잘 되셨으면 좋겠고, 응원하겠습니다. 제 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고약가님이랑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